네,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앞부분 주둥이 만들어 보죠. 그럼 이 주둥이도 옵셋 서피스를 해도 되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살짝 줄여서, 줄이면 이제 지금 이 부분은 적당히 줄고 지금 앞 뒤는 굉장히 이렇게 많이 줄어들어 버리죠.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컨트롤 포인트를 하면 이상하게도 처음에 만들었던 그 면의 컨트롤 포인트가 다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정 포인트들만 바깥쪽으로 좀 이동하고 싶은데 이렇게 다 살아있으면 곤란하죠. 그래서 여기서 키보드에 shrink SHI 까지 치면 shrink trimmed surface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이게 그 불필요하게 현재 남아있는 컨트롤 포인트들을 없애주는 명령어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요 포인트들을 고스트 같은 걸로 보면서 이렇게 맞춰주면 되죠. 그 다음 앞부분도 좀 더 바깥쪽으로 당겨주면 되고, 이렇게 해야 이 부분에서 이렇게 뒤쪽으로 가면서 자연스럽게 두께가 변화 보이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여기와 여기는 블렌드 서피스로 면을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여기가 이 안쪽으로 이렇게 말려서 이 조립이 되는 구조죠. 자, 그럼 다시 고스트로 보면, 그럼 여기가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이제 이게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원래는 이렇게 생기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런 걸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요까지, 여기 폴리라인으로 옆으로 오면 쿼드 잡히죠? 쿼드에서 살짝 와서 여기 안쪽으로. 근데 이렇게 했더니 어라, 지금 이 커브가 이렇게 지멋대로 생겨버렸어요. 자, 이런 경우에 여기 트랜스폼에 보면 set xyz coordinate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컨트롤 포인트를 정렬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쪽으로 정렬이 돼야 되죠. x축입니다. 그럼 x축으로 정렬해줘, 여기다가. 그럼 다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됐죠. 자, 그 다음에 요 라인, 요 커브 엣지와 요 엣지를 따라서 이게 타고 흘러가야 돼요. 근데 앞부분은 우리가 타원으로 만들었고 여기는 아마 정원이긴 할 텐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sweep to를 써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sweep to select first rail, 이게 첫 번째 레일이고 이게 두 번째 레일이고, 그 다음에 크로스 섹션이 이거예요. 그래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 커브와 이 커브를 따라서 이 단면이 쭉 따라서 돌게 되죠.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얘와 얘와 얘가 조인.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걸 이렇게 안으로 착 붙여 넣으면 이제 되게 되는 거다. 앞부분 주둥이까지 조인하고, 그 다음 끝에다가 살짝 라운드 0.5 정도 해서 여기 깎아주고, 또 여기 깎아주고, 그 다음 반대쪽도 여기와 여기를 깎아주고. 그러면 이제 요걸 이렇게 붙여놓고 렌더 모드 확인해서 엣지 지우면 여기 그 제품의 디테일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럼 렌더 모드로 두고, 그럼 이 앞부분은 투명하니까 레이어 2번, 그 다음 색깔은, 레이어의 색깔은 짙은 회색, 머터리얼은 투명하고 반짝반짝 한다. 전체적으로 약간 회색이다. 그러면 이렇게 보이게 되겠죠. 필요없는 커브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은 이 완벽한 원형이었죠. 그럼 뒷부분도
라인 중심선 일단 맞춰주는 건 조금 있다가 다시 중심선을 제대로 맞춰주기로 하죠. 자, 중심을 찾아내는 방법, 여기서 여기까지 그어내고 그 다음에 이 선의 미드 포인트가 요 원의 중점이겠죠. 그럼 라인 여기서 선 하나 그어주고 그러면 또 위로도 선을 하나 그어주기로 하죠. 그어주고 이제 여기 맞춰서 요 섹션을 이렇게 만들어서 한 바퀴 돌리거나 아까 스윕으로 이렇게 면을 따라 돌게 하면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여기도 처음에 시작은 안쪽으로 이만큼 아니죠. 일단 컵으로 여기서부터 뭐 이렇게 어떻게 생겨야 되죠? 네, 우선 이렇게 하나 그려놓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냥 바람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얼추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안쪽이 이렇게 두께가 만들어지고 복사해서 무브 요 끝에다가 맞춰주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이런 모양. 그 다음 트림으로 여기서 필요 없는 부분을 끊어내고 그 다음에 조인 다시 컨트롤 포인트. 지금 여기가 좀 자연스럽지가 못하죠. 자, 그럼 요걸 어디다가 갖다 놔요? 요거를 move 요 끝점을 아마 이제 요 끝점에다 갖다 놓겠죠. 그 다음에 이 커브를 따라서 이거를 한 바퀴 돌리면 우리가 원하는 형상이 만들어집니다. 리볼브 이거를 여기 기준으로 한 바퀴를 돌려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럼 안쪽으로 이제 뒤쪽으로 바람이 들어가서 뭐 팬을 통해서 앞쪽으로 내보낸다. 자, 그 다음에 요 커브 모양만 신경 써서 만드시면 됩니다. 그 다음 아까 했던 대로 이제 끝부분에다가 살짝 라운드 0.5 정도 해서 여기 그 다음 여기도 주고 또 주는 김에 여기저기 다 주고 이런데도 주고 안쪽은 좀 더 크게 만들어주고. 자, 그 다음 이제 요것만 다시 한번 보죠. 그 다음에 실린더 프론트 뷰에서 보면 여기가 있을 테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실린더를 하나 원기둥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걸 또 좀 줄이고 그 다음에 얘를 복사해서 이렇게 그러면 안쪽에서 보면 이렇게 되겠죠. 좀 더 바깥쪽으로 아슬아슬하게 밀어도 좋을 것 같아요. 등간격으로 4줄. 자, 그 다음 요거는 좀 더 작아도 되겠죠? 순차적으로 이렇게 줄어들게끔. 그 다음에 또 라인 여기 쿼드에서 쿼드 여기 하나 두고. 자, 프론트 뷰로 오세요. 그 다음에 어레이 폴라 어레이로 이 4개를 센터 여기겠죠? 지금 여기 아까 우리가 그어놓은 게 있으니까 센터 기준으로 아이템의 개수는 일단 한 30개 정도를 360도에다가 맞춘다. 그럼 이렇게 보일 겁니다. 자, 30개. 그 다음에 A 빼기 B A에서 이만큼을
한꺼번에 빼버려요. 자, 그러면은 구멍이 이렇게 숭숭숭숭 나죠. 자, 그 다음에 하나하나 끝에다가 라운드를 넣어주세요. 0.3 쭉 빠뜨리는 거 없이. 굉장히 번거로운 작업입니다. 그죠? 네. 제가 이거 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영상을 막 빨리 넘기고 있겠죠, 아마. 자, 일단 요 정도만 먼저 한번 해볼까요? 아유. 자, 지금 이거 뭐 생길 수 있는 문제는 여기서 다 생기는 것 같아요. 이번에 지금 그 라운드가 제대로 안 만들어졌어요. 그죠? 그러면 이게 왜 안 만들어지는지를 또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일단 문제가 없을 거라고 확신하는 곳들을 순서대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놓지 말고. 그럼 여기도 문제가 없죠. 이런 데는 문제가 안 생겨요, 보통. 그럼 어디가 문제일 거냐면 여기가 문제일 거라는 거죠. 지금 면과 면들이 막 만나고 있는 곳들. 자, 그럼 여기를 다시 한번 해보자. 자, 이건 되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뭐야, 되는데? 에휴. 그러면 다른 데는 이렇게 문제가 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네, 다 들어가죠. 자, 이 과정이 지루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이게 안 들어가면 나중에 렌더링 걸었을 때 그 퀄리티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0.1, 0.2 아주 작은 라운드라도 빠짐없이 잘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셋, 넷. 됐습니다. 그 다음 이제 ON. 그러면 여기에 쓱 들어가면 되겠죠. 렌더 모드. 그럼 바디는 코퍼. 그 다음에 번쩍번쩍. 아이고, 색깔을 브라운. 그 다음 리플렉션이 너무 심해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 리플렉션이 아까처럼 희멀건하게 나오는 이유는 엔바이로먼트 맵을 안 줘서 그렇죠? 엔바이로먼트. 그 다음 열어서 라이노 스튜디오 아니면 라이노 인테리어. 네. 그러면 이렇게. 그럼 뒷부분은 같은 톤? 아니면 조금 더 다른 톤으로 할까요? 자, 이 상황까지 진행. 그럼 이제 여기가 이제 파워 버튼이지만 지금 이 옆은 하드 서피스고 이제 이쪽은 우리가 이제 그 실리콘 같은 걸로 되어 있는 거겠죠. 그럼 이제 이 파트는 별도로 떼내주는 게 필요하겠죠. 익스플로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익스트랙 서피스 카피에 노. 그래서 여기만 따로 떨어뜨려 주시고 거기는 버튼. 그 다음에 또 여기만 따로 떨어뜨려서 여기는 또 따로. 자, 근데 이제 이렇게 해놓고 나면은
아까 요런 데들은 우리가 지금 제품의 디테일 이렇게 라운드와 라운드가 만나고 있는 요런 느낌이 있지만 지금 이제 그 느낌이 없죠? 그러면 뭉쳐서 두고 조인 해두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그 디테일 한번 또 만들어 보죠. 필요 없는 거 지우고. 그럼 이걸 떼냈기 때문에 이제 여기가 아마 비어 있을 겁니다. 그럼 로프트 여기와 여기를 연결. 자, 이제는 아까 우리가 했던 거랑 다르게 해야 돼요. 여기와 여기를 로프트로 연결하는데 do not simplify도 괜찮지만 이번에는 정확하게 연결해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repeat 0.001 오케이. 네, 여기가 또 잘못 떨어져 있네. 자, 이렇게 면이 꼬이게 만들어질 때는 진짜 지금 문제가 또 생겼어요. 그 로프트를 해서 여기와 여기를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이 비어 있죠. 이 왜 비어 있지? 여기 애널라이즈에 가서 여기 보면 엣지 툴이라고 있어요. 이 엣지 툴에 가서 이 show 엣지 해서 보면은 지금 여기가 엣지가 끊어져 있는 거야. 여기가. 그래서 그럴 때는 여기 머지 엣지로 클릭해서 그 엣지를 하나로 다시 붙여줍니다. 자, 근데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안 붙죠. 그럼 이 안쪽은 뭐 안 붙어도 뭐 크게 상관은 없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렇게 안 붙으면 또 일이 골치 아파집니다. 일단은 이제 필요한 부분을 하나 해놓고 여기다가 라인 그래서 여기 연결하고 이 커브가 요 엣지를 따라서 가면 되는데 여기도 라인이 필요해요. 여기도 라인. 자, 그 다음에 스윕 1 셀렉트 레일 이 레일을 따라서 이 커브와 이 커브가 면을 만들어줘. 그 다음에 리핏 해서 0.001로 정밀하게 그렇게 해야 조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반대쪽도 스윕 1 이 레일을 따라 이제는 그 서피스가 있으니까 이 서피스 엣지와 이 서피스 엣지를 만족하는 면을 만들어줘. 그 다음에 조인. 그럼 이제 되죠? 그리고 나서 라운드 0.5 정도 여기와 여기 해서 깎아주는데 자, 면은 만들어졌어요. 면은 만들어졌는데 지금 안 만들어지고 이렇게 남는 애가 생겼죠. 그러면 그 필요 없는 불필요한 면들을 다시 없애버리고 지금 여기는 잘 만들어졌으니까 그 다음 이런 익스트루드 같은 걸로 또는 아까 다시 지우고 라인 뭐야 이것도 안 만들어졌어? 보자. 얘는 살아있고 또 얘는 만들어져 있는데 이 외부가 덜 깎인 거죠. 자, 그럼 언두. 자, 그럼 이 상황에서 다시 돌아와서 여기가 아마 어딘가가 틈새가 비어있는 곳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면이 안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그 비어있는 곳이 어디에 있는지 눈으로 봐서는 그냥 모르겠어요. 그럴 땐 다시 엣지 툴에 와서 마크드 네이키드 엣지를 여기다가 한번 주면 지금 저기는 상관없는데 어쨌거나 여기가 비어있고 그 다음 넥스트 그 다음에 저기가 비어있고 넥스트 이건 필요 없는데 여기 이제 마크드 엣지로도 안되네요. 그럼 다시 한번 그냥 해보죠. 0.5 그 다음 체인 엣지 해서 깎아요.
아 뭐야, 또 되네. 자, 이제 이런 곡면 모델링을 해보면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아 참. 그리고 우리가 정수기 만들 땐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만들어졌으니 그 다음에 여기는 단순하게 익스트루드를 하는데, 그냥 익스트루드를 하면 이 면이 엉뚱한 데로 가요. 자, 이럴 때 여기 디렉션을 클릭해서 면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면이 어디였죠? 여기였죠. 면이 이쪽 방향으로, 그러면 이제 이쪽 방향으로 이제 면이 뽑혀져 나옵니다. 그럼 요 정도 만들고 다시 조인하고, 그 다음 끝에다가 0.35 정도 해서 체인 엣지 주고 깎아주고, 그럼 이제 살짝 깎였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착 갖다 놓으면 이제는 이 제품의 디테일이 만들어지는 거죠. 아이 참 어렵게 갑니다 진짜.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고무 탭 만드는 과정. 자, 고스트. 여기서 저는 그냥 이렇게 만들까 봐요. 여기도 우리가 아까 원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커브 요 끝에서 시작해서 플래너 옵션 한번 주고, 요렇게 한 요정도 느낌으로 이렇게 커브를 하나 그려요. 그리고 스윕 1으로 이 레일을 따라 얘가 면을 만들어줘. 그 다음에 미러 시켜서 반대로 보내고 레이어 하나 만들고 넣어주고, 또 여기도 아까 똑같죠? 끝에다가 작은 라운드 만들어주고, 또 얘네도 조인하고 옵셋 서피스로 안쪽으로 1mm 정도 두께 만들어주고, 그 다음 끝에다가 깎아주고 여기에 갖다 놓고, 그 다음 옆에서 아마 여기서부터 이런 커브, 그 다음에 이 서피스 크리에이션에 보면 익스트루드 얼론 커브라는 옵션이 있죠. 근데 이거 말고 그냥 파이프로 간단하게 만들어 버리도록 합니다. 자, 요거를 여기 중앙에다가 적당하게 맞춰 놓고, 파이프 이걸 한 이 정도 느낌으로 마우스 오른쪽 클릭 해서 여기다가, 그 다음 이제 얘네들은 이제 위치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 파워 버튼, 저기 뭐죠? 이 상하, 그럼 프론트 뷰에 와서, 근데 지금 프론트 뷰인데 백뷰가 보이네요? 이럴 때는 클릭, 그럼 프론트의 반대 백이겠죠. 그럼 백. 그러니까 쟤는 뭐야? 아까 이게 보이는 거죠? 이거 지워버리고, 그럼 여기서 사각형, 그 다음에 그 사각형 하나 복사해서 놓고 45도로 만들고, 라인 긋고 트림으로 불필요한 거 날리고 조인, 그 다음에 여기 필렛 코너스로 한 0.5 정도 한꺼번에 다 깎아버리고, 좀 줄이고, 무브 요 포인트 여기다가, 그러면 아마 자 여기 이렇게 들어가겠죠? 좀 더 작게. 그 다음에 미러 여기 기준으로 미러, 네, 그리고 익스트루드 면으로 적당히 뽑아내고,
스플릿 이거를 이걸로 그 다음 없애고 그 다음 여기와 이거는 이제 그래픽이니까 표면에 살짝 입혀주는 거죠. 자, 이제 여기까지 다 끝났으면 이제 이거를 그 렌더 모드 렌더링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각각의 레이어별로 이 같은 재질을 묶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뒤쪽의 일부분 얘와 이런 것들은 따로 떼서 다른 레이어로 집어넣죠. 여기까지는 같은 레이어. 그 다음에 손잡이 되는 부분은, 손바닥이 닿는 부분은 다른 레이어로. 그 다음에 저장. 파일, 세이브 에즈, 바탕화면에 헤어. 자, 그 다음 이제 키샷. 자, 헤어 드라이기 가지고 오고요. 투명 주고 더블 클릭 굴절 줘야 이제 이렇게, 이제 여기도 뭐 투명 줘도 되지만 이제 투명보다는 메탈, 어떤 게 예쁠까요? 무난하게 메탈릭 페인트, 메탈릭 페인트 주고, 그럼 뒤쪽도 같은데 금속 범위만 좀 더 약간의 톤 차이만 주면 되죠. 그럼 여기도 같은 걸로 해주고 살짝 톤 차이만 가지고 가자. 그 다음에 이제 요런 데들은 텍스처에서 뭐 범프 같은 걸 주면 느낌이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러면 문서에 키샷 텍스처 범프, 올록볼록한 느낌이 없네요. 그러면 여기 노말 이런거? 그러면 좀 징그럽긴 한데, 그럼 범프 사이즈를 좀 더 줄여서,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 자, 다음 환경 그 다음 환경으로 가서 배경 좀 다른 걸로 바꿔놓고요. 이게 좀 안 예쁘죠? 그럼 재질에서 그냥 역시 화이트가 제일 낫나? 화이트. 그럼 여기도 베이스 색상 그레이 두고 금속 색상도 바꿔놓고, 여기는 오히려 이 느낌이 이렇게 포인트가 여기로 잡히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요것도 검은색이 아니고 밝은,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환경이 이렇게 빛이 너무 세서 다 날아가죠. 적당하게 이 정도 맞춰놓고, 그 다음 여기에 컬러를 살짝 그레이로, 그다음에 이런 부분도 이제 굴절을 좀 더 주고, 그다음 이미지에서 감마 값을 조금 더 올리고, 텍스처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죠? 네. 근데 아까 제가 여기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은 어떻게, 여기는 아예 금속을 썼었군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를 씬에 가서 이 전체 모델을 선택하고 복제, 그러면 하나 복사가 돼요. 그럼 복사를 해서 올리고 이렇게 뒤집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두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화면에 비율을 맞춰주고, 다음 카메라에 가서 카메라를 이렇게, 반대가 더 나으려나? 그 다음에 여기는 색깔을 블랙, 여기도 블랙, 얘네도 블랙. 그럼 이거 투명한 것도 역시 허여멀건한 게 늘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여기도 블랙. 뭔가 이런 걸 하나 만들었어요. 자, 오늘의 이제 결과는 결론적으로 이 곡면 모델링을 할 때 우리가 아까 그 내부에 이 두께를 열심히 주었지만,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정도 수준에서는 그 애써 만든 두께가 좀 티가 안 나죠. 그래서 그렇게 꼭 티를 좀 내봐야 되겠다 싶을 때는 이 글래스 여기를 이렇게 유리로 두고 이렇게 굴절을 주면은 이렇게 투명한 느낌의 뭔가 렌더링도 가능할 겁니다. 또 지금 여기 이렇게 블랙으로 나오는 건 이게 환경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환경을, 자, 도시 환경이나 뭐 이런 걸 줘볼까요? 그리고 라이팅에서 레이 바운스를 24번 정도 주면은 이렇게, 지금 얘네도 이제 이렇게 투명하게 렌더링을 걸면 재질의 투명, 회색, 네. 이게 지금까지 해왔던 것 중에 제일 복잡하죠. 이게 단순하게 솔리드 모델링이나 그 간단하게 만들어서 휘는 거나 리볼브로 만들 수 있던 여러 가지 것들, 또는 솔리드 포인트로 이 쉽게 할 수 있었던 거에 비해서 헤어드라이기를 진행하면서는 나올 수 있는 모든 문제가 다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들을 조금씩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춰 나가는 것이 이 중급 모델러로 성장해 나가는 이 단계고요. 또 하다가 여러분들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그랬을 때 그걸 제가 다 봐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우리 여건상 그게 어렵기 때문에 이 오늘 보여드렸던 뭐 여러 가지 이 테크닉들을 참고하셔서 가능한 한 그 한번 최선의 결과를 한번 만들어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다 끝냈지만 뭔가 헤어드라이기 뼈 빠지게 우리가 모델링을 했는데, 이 평가하는 사람들은 이걸 보고 뭐 기존 헤어드라이기랑 똑같은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다르게 말하면은 이 모델링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초기에 그 컨셉을 어떻게 잡고 이 형상을 어떻게 다른 감각의 즐거움을 줄 수 있느냐를 고민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 늘 강조드립니다. 오늘도 힘든 과정 함께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